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한 5분 정도 되면은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대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진행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대구의 현재 위치라든지 대구에 놓여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는데 제가 부산의 특수한 상황은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부산도 대구를 따라간다는 그 전제하에 지금 서울도 다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부산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아직 실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구 방송을 같이 시작했을 때도 작년 10월에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때 부산도 같이 한 번씩 다뤄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 잘 실감하지 못했어요. 거래량이 거의 뭐 폭망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프리미엄을 1억, 2억씩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0에 수렴한 상태에서 땅을 치고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 1억이라는 돈, 2억이라는 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작게는 뭐 돈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뭐 1, 2억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1, 2억이라는 돈은 자기 인생에서 10년 혹은 20년의 세월 가도 맞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시간을 좀 벌어보자. 돈도 아끼고 시간을 좀 벌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좀 방송을 진행합니다. 부산 매수 시점 고민이라면 필수 시청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매수 의지수 60 이상 매물이 줄어야 할 텐데 매수 의지수 60 이상일 때 매수를 고민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방송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같이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매물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부산 여전히 분양도 많이 했고 입주 물량도 많고 지금도 분양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는 상태에 월별 거래량이 3,000건 이하였을 때 부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살아났어요. 근데 그 이하일 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 월별 거래량 추산되는 걸로 봐서는 한 1,500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 거래량이 살아나려면 일단 금리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대출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일단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DSR 금액도 조금 높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금리가 당장에 해결 안 되니까 대출 상황 또한 해결되지는 않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LTV 80%로 풀어준다 한들 금리가 높아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부분이고요. 인구 1,000만으로 가정했을 때 아마 제 시청자분들이라면 요 영상, 요 자료도 좀 보셨을 거예요. 자, 대구 지역이 가장 먼저 1순위로 많이 빠지기 시작했죠. 공급량이 요 정도였어요. 2023년에 엄청난 공급, 2020년에도 초과 공급 상태고요. 부산도 인구 대비로 했을 때 아니면 뭐 세대 수가 늘어난다든지 가구 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 활발한 인구 증가가 많이 되는 도시가 아님을 감안했을 때 입주 물량은 평균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꾸준히 많아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이 위험하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구를 능가하는 입주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지금 대구보다는 하락률이 조금 약하지만 곧 있으면 대구를 능가한다. 그리고 부산도 대구를 곧 따라오기에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울산 지역이 근래 들어서 부산보다 더 많이 빠지는데 울산도 다가올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엄청나거든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단순히 한산해 봤을 때 대구가 인구 1,000만 명이라고 23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7만 2천이다. 그러면 부산은 얼마나 되느냐? 거의 차이가 없죠. 인천이 조금 더 많다. 공급은 이미 충분한 상태다. 요 가정하에 한번 볼게요. 제목에서 매수 의지수 60 이상 이하라고 했는데요. 진한 파란색이 부산 기준이에요. 진한 파란색이 부산 기준. 과거 조정 대상 지역 거쳤을 때 요 60이라는 기준선을 놓고 봤을 때 매수 의지수가 60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 요 지금 요렇게 표시해 볼게요. 요 아래 굉장히 안 좋은 시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60 이상 뚫고 올라갈 때, 그때쯤 매수를 해도 같이 가담을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을 때, 요 40이라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네, 이정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분위기가 안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
실시간 따로 날짜는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지난번에 한 2,000명 정도 넘어서면은 그때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할게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 방송 세팅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주말이라서 아침에 뚝딱뚝딱 거려보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작년 10월경 제가 대구 방송 처음 시작할 무렵인데요. 그 무렵에 대구가 보합권으로 접어들고 앞으로 좀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근데 부산도 대구를 따라올 것이다. 거래 가격들이 신고가 대비 어느 정도 형성되는 거 보니까 부산도 대구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흐름이었어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요 분홍색 빛으로 나타난다면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신고가 비율이 30% 이상씩 나와주면서 시장 분위기 좋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같이 매수 지금 가담 안 하면은 영원히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더 가난한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인생에서 루저가 될 것이다. 이런 인상들을 줄 무렵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야 부산 별거 아니네. 너희도 시간차는 있을지언정 대구처럼 될 것이다. 그때 작년 10월에 방송을 할 때 대구와 부산은 시간차를 한 2개월 정도로 봤어요. 근데 이 격차가 신고가가 계속 나왔어요. 부산 지역에는 어느 곳에 신고가가 나오는지 보니까 재건축 관련 이슈가 있는 곳 혹은 그동안 다른 지역이 많이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곳이 가격이 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신고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괜찮냐라는 착각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보니까 결국 대구랑 부산이랑 하락률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 오히려 부산이 이상하리만치 잘 버티고 있다. 왜 이상하리만치 잘 버티냐고 말하냐면은 인천, 서울, 경기 이 수도권도 힘을 못 쓰는 이 상황 속에서 부산 나름의 선방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 징후들은 같이 나타납니다. 자, 매수 우위지수 아까 제가 얼마 이상이면 사야 된다는 그 시장 분위기냐면 6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때 2009년도에 이때 치고 올라갈 때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 다시 분위기가 나빠지는 시기는 40 이하로 떨어질 때 이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요. 다시 6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 시점 치고 올라갈 때도 한 방에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치고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거 확인하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60 이상 치고 올라가는지 40 아래로 꺾여서 내려오는지 이 40 이하일 때 2017년 중반기부터 시작해서 2020년 초반까지 이 규제 지역이 해제되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던 조정 해제되던 요 무렵까지 매수 우위 지수가 40. 요 매수 우위 지수는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 지수예요. 그 매도세와 매수세의 결합. 매도세가 100이고 매수세가 0이다. 그러면 이게 점점 0에 수렴해 가는데 아무튼 지금 매수세는 거의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래 분위기 좋았을 때는 60을 뚫고 올라갔던 이 무렵 2020년 요 무렵 뚫고 올라갔다가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60 이상인 더 파란색의 요 구역에서는 분위기가 나름 좋았다. 근데 40 이하로 떨어졌다. 40 이하로 떨어졌다. 요때 왜냐면 가파르게 매수 우위 지수가 하강하는 국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4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야 아직까지 괜찮다. 지금 하락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이 다 같이 40 이하로 떨어졌다. 저 2020년부터 자료를 보고 계신데요. 부산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20이에요. 20.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대구가 먼저 떨어졌을 뿐 다른 지역들도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 과거에 규제 지역 해제되었을 때 대구 사람들도 실제로 부산에 투자하러 많이 갔다고 들었어요. 2020년 초반? 네. 21년 말, 20년 초반으로 기억은 나네요. 네, 그 무렵에도 많은 대구 사람들이 갔어요. 전국적으로 아마 많이 부산 투자에 가담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구에 이번에 규제 해제 지역 해제만 되면 전국에서 KTX 타고 내려와서 물건을 싹쓸이 해갈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보다 대구는 매수 우위 지수가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과거의 부산처럼 살아나지 않아요. 부산도 추후에는 아마 정부에서 부동산 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 지역 해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위기가 과거처럼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부산 지역도 거의 20이면 분위기 안 좋은 상태인데 또 하나가 얘들이 같이 수렴이 된다는 의미를 또 보셔야 되는 게요. 얘들이 수렴이 된다는 의미는 나중에 치고 올라갈 때 과거에 다른 지역 잘 나갈 때 부산만 이렇게 처참할 때가 있었잖아요. 부산, 울산 같이 처참했었네요.
같이 요 무렵을 생각해보면 부산 두 지역은 처참할 때 어느 지역이 좀 이름 끝발을 날렸나요? 이때가 대대광 시절인가요? 아무튼 다른 지역들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가 다시 부산 조정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돈 좀 벌어가지고 야 부동산 투자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이 또 몰려오곤 했는데 지금 누가 부산에 몰려가겠습니까? 대구 사람들 부산에 갈 이유가 있어 보이나요? 대구 사람들 대구 아파트 가격 충분히 지금 1년 이상의 가격 기간 조정도 거쳤고 가격도 많이 빠졌어요. 시장에 나가면 제가 방송할 무렵에 야, 가격이 떨어진다 20% 30%씩 하락하는 거래들이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시장에 나가니까 그런 매물 없더라.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매물 없더라. 근데 지금 나가면은 지금도 네이버 호가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 30% 신고가 대비 20% 30% 떨어진 매물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런데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상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이렇게 현장에 임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이버 호가보다 훨씬 더 싼 매물이 많더라. 그리고 매수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몇천만 원씩 조정을 한다면 가능하더라는 거죠. 전세 또한 마찬가지인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또한 가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뭐 한 2억 5천만 원 3억짜리 전세인데 한 10% 깎아달라고 해도 충분히 이 협상이 되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뭐 집 사러 갔는데 이 분위기 한창 대구도 빨간 선 보시면은 한창 분위기가 좋은 요런 시절에는 집 사러 가면은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그때 계약금 받았던 것들 막 배액 배상해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60 이상을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 우위지수가 60 이상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분위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죠. 네, 댓글 잠깐만 볼게요. 네, 이정빈님,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님, 반갑습니다. 네, 댓글 그때 한번 활용했어요, 좋아요님. 네, 막상 시장의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플러스 1억 P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P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 0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도 채 반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24K 도끼님, 네이버 부동산 부산 맨날 보는데 호가 떨어지는 건 느껴지지 않음. 네, 지금은 아직까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을 내놓으면은 어제 뉴스 잠깐 제가 활용해 드렸는데 뭐 분여회 등 해서 야 그렇게 가격 싸게 물건 내놓으면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다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온갖 항의를 다 받고 마련이거든요. 네, 한라산 다란지님, 네, 부산 남천 360% 하락할 겁니다. 정말 그 정도 하락까지 할까 싶을 정도의 하락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모 아파트를 보면 거의 7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있어요. 물론 이거 한두 건에 거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높게 가격이 형성되었거든요. 근데 7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근래 거래가 막 형성될 때 얘가 한 5억 중반까지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야 많이 떨어졌다. 야, 사야 되겠네. 근데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말은 사야지 하지만 대출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규제 지역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사지 못했어요. 그러던 것이 올해 연초가 되었을 때 5억 초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사람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그랬던 것이 한 3, 4개월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4억 중반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 고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설마 그 정도까지 떨어질까? 라고 했던 가격들까지 오는 것이 현재 대구의 모습입니다. 네, 장래 희망 고양이님, 부산 불인입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전반적인 이렇게 흐름을 살펴드리면은 개별적으로 아마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그 가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실거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혹은 전세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이제 집을 사볼까 알아보신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또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같이 알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 대구 부산 그 국지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먼저 하락을 했던 대구나 세종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강주나 울산도 뒤에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 녀석들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국면. 부산은 그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뒤늦게 따라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야, 부산은 그러면 잘 버텨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신념처럼 자리 잡았어요. 야, 그 2018년, 19년 조정 대상 지역, 야, 집 사실 안 팔려서 못 팔았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하락하는 고통을 겪는 와중에 집을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려서 못 팔았어요. 근데 웬걸?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규제지역 해제되자마자 그 2년의 고통의 시간을 아주 짧은 기간에 다 보상을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런 기대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산 끝끝내 버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기 차트로 돌아오고 댓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40 이하로 떨어졌는데 같이 수렴해 있다. 아무 순환매를 기대하기 힘든 국면으로 간다. 2020년부터 살펴보더라도 아까 이 부분도 살펴봤었네요. 21년부터 조금 더 확장해 놓고 보니까 야 22년 접어들어서 웬만한 지역들 지금 시간차는 있었지만 지금 봄, 초여름으로 무렵부터는 모든 지역이 40 이하로 다 떨어져 버렸네. 요런 국면. 그래서 아무 지역도 어떤 지역도 매수자들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지는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놓고 보면 야, 쭉쭉 미끄러진다. 부산도 쭉쭉 미끄러진다. 그러다가 여기 살짝 반등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살짝 한 번씩 반등이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하락 국면이 맞다. 갑자기 급반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은 부산 지역이 마이너스 0.05로 광주 다음으로 낙폭이 가장 적은 형태. 하지만 지금 벌써 진행된 지가 벌써 파란색이 나타난 지가 벌써 8주가 되었네요. 8주. 아직까지 체감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2018년에서 20년까지 거의 제가 주수를 세워보니까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게 거의 110주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8주밖에 안 됐는데 조금 떨어졌는데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과거 같은 이런 또 실현의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 근데 그 실현의 시기 이후에 과거에는 아주 단기간에 보상을 받았지만 과연 이번에 거치는 조정 이후에도 그렇게 급반등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전국에서 부산으로 안 몰려온다. 그렇게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지금 저는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아직까지 덜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데 요 정도 0.05, 요거 0.0x 요렇게 마이너스가 나타난다 하면은 여기 이미 가격은 10에서 20% 하락 하는 거래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0.1 1x 이렇게 마이너스 0.1 여기 나오기 시작하면 20에서 30%. 그래서 아직까지 부산은 조금 큰 충격은 아닌 것 같다. 서울 예로 들어서 서울은 지금 마이너스 0.08의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을 보이는데요. 아직 강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버티고 있어요. 이거 어차피 서울의 평균 수치잖아요. 많이 빠지는 뭐 노도강이나 이런 데는 마이너스 0.2%. 이 숫자까지 나오더라는 거죠. 이 숫자가 나타나면 거의 30% 하락 구경을 제법 합니다. 제법.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매 거래량 살펴보시면 부산의 거래량 3,000건 이상. 자, 3,000의 기준선으로 제가 대략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3,000을 선으로 그어놓고 봤을 때 3,000 이상 뚫고 올라가는 2019년 이때 규제지역이 해제될 무렵이었나봐요. 3,000건 이상 뚫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도 괜찮다. 3,000건 이하였을 때 거래량이 3,000건 이하였을 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3,000건 이하로 접어들었어요. 언제부터 접어들었느냐. 제가 방송하던 그 시기, 2019년 하반기, 거의 9월, 10월 요경부터 부산의 거래량이 3,000건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분위기는 안 좋다. 분위기는 안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안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었고, 지금 또한 그 어떤 반등의 기운도 보이지 않는다. 대선 이후에 살짝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1,500건, 6월의 거래량 1,500건인데요. 1,500건 수준도 점점 유지하기 힘든 모습. 네, 올해 1월달 거래량 굉장히 안 좋았을 때 1,274건이었거든요. 1,274건. 거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래량은 더 줄어드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잠깐만 살펴볼게요. 부산 온지 1년님, 장래 희망 고양이님, 아까 봤고요. 탈락한 다름디님, 부산 매년 5만 명씩 인구 감소. 인구 감소도 조금 추세는 약간씩 줄어드는 듯 해요. 굉장히 가팔랐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구 감소는 근래 들어서 다시, 속도는 조금 더뎌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집은 남아 돌고 있는 듯한 모습. 네, 그건 뉴스에도 가끔 보도가 되더라고요. 부산 온지 1년님,
센텀시티, 마린시티 호가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대구에도 비싼 아파트들 가격이 잘 안 떨어졌어요. 근데 가격이 근래 들어서 10%, 15%씩 아주 대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 가장 뭐 1급지, 뭐 이렇게 급지도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들도 서울에서 갑자기 뭐 12억 하는 아파트가 10억으로 떨어진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실거래가 형성이 되니까 대구에서 한 15억 정도 하는 아파트도 뭐 한 13억에 거래된다든지, 같은 요렇게 서울의 대장 아파트, 서울의 대장 아파트 아니죠. 뭐 12억이면 서울의 뭐 중위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아파트들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니까 대구도 그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부산도 아마 그 현상 아마 같이 나타날 것 같아요. 24개 도끼님, 부산 인구 감소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는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서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있겠죠. 양극화 현상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자산 시장에 맞춰서 다 이렇게 뭐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거기 산다고 기준을 맞출 필요는 없죠. 그동안 언론에 너무 세뇌되듯이 들어가지고 뭐 부산 뭐 해운대 뭐 아파트들 뭐 LCT니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대구 사람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비싼 아파트에 대한 기억밖에 없어요. 상당수의 대구 사람들도 야 부산 집값 겁나 비싸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평균적인 매매 거래 가격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구나 부산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부산에는 1억, 2억 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또 굉장히 많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심한 양극화 현상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빈집이 많아도 상급지는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아까 서울 지역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양극화나 이런 것들은 뭐 좀 무시하고 봐야 되지. 무조건 뭐 최상위 기준으로 볼 수 없잖아요. 내 차가 중형차인데 뭐 외제차, 나는 그럼 뭐야? 나 롤스로이스 탈래. 뭐 포르쉐 탈래. 뭐 이렇게 그냥 마음적으로 바라는 거하고 현실적인 모습하고는 다르잖아요. 불파원님, 타 지역 대비 부산은 큰 하락이 없네요. 네.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심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지역만 해제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리키님, 어찌 될지 모르는데, 네, 세상 살면서 어찌 될지는 정말 알 수도 없고, 아파트 가격 또한 어찌 될지는 없습니다. 어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향후 가격도 어떻게 될지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넉넉히 보고 있기에는 못하다. 그래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 것인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보자. 우리 어차피 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뭐 요 정도 볼 수는 있잖아요. 네, 가지신 분들이야 안 떨어지겠지만 모든 지표, 인구 구조, 경제 상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 네, 리키님. 네, 그런 국면 속에서 한 5% 정도의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5% 정도가 위기를 겪게 되면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 소유자의 5% 정도만 위기를 겪게 되면 전체 시장이 휘청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수원 영통 24평 구축 아파트 2-3년 만에 2.5배. 거기에서 지금 풀파운님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수원 영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립니다. 매매 거래량 근래 흐름으로 봤을 때 대선 이후에 이 대구 경북 사람들 많이 뽑아줬잖아요. 그때 이후로 잠깐 분위기가 살아나겠지. 대통령 뽑아놨으니까 지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그런 기대가 일부 반영되었지만 이때도 거래량 3천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바로 위축되었습니다. 바로 위축됐어요. 대구 지역, 여기서 꼭 대구 지역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대구 7월달 접어들어서 규제지역 해제를 해줬어요. 규제지역 해제해주고 났는데 거래량이 요 정도 수준이에요. 700건 수준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주고 나니까 거래량이 얼마나 살아나나요? 771건 현재인데요. 이번 달 7월달이 마무리되면 거래량은 1000건을 약간 하회할 듯한 그런 거래량 흐름이거든요. 규제지역 해제해줘도 살아나지 않더라. 부산 만약 규제지역 해제해준다. 그럼 1500건에서 많으면 한 2200건, 2300건 수준까지 거래량 파란색 선으로 나타내볼까요? 규제지역 해제해준다면 요런 반등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3000건 이상 뚫고 올라가는 그런 폭발적인 반등 같은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 해무님, 부산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 끊어진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네, 거래량 1500건 중에서 부산이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직거래 비율이 타 광역시 대비 좀 월등해요.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량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이 거래량 생각보다 부산도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거래량 3000건 이상 되면은 그때 생각해보자.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봤을 때 부산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지금 빨간불이 갓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빨간불이 갓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구보다 거래량이 더 떨어지는 모양새. 절대 수치는 대구가 1000건, 부산이 1500건이라고 하지만 인구 대비로 놓고 봤을 때 부산이 거래량이 더 적은 모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요것도 20% 이상, 그나마 20%, 요 파란색 선 있죠? 20% 이상 되는 것, 그리고 20% 되지 않는 요 흐름들, 전반적으로 힘은 없다. 신고가 비율 뚫고 올라가는 가격이 별로 힘이 없다. 영상 초반 부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라고 해서 찾아보면 100만원, 200만원 오르는 수준인데요. 요거 가격 아주 낮은 가격대 있던 것들, 법인이 사건,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좀 의미 없어 보이는 1, 200만원 오르는 신고가가 대다수. 그리고 대형 평형, 이렇게 점도표를 그려보면, 남들 다 오를 동안 엄청난 거래 공백을 거치다가, 가격이 여기쯤에 찍혀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었다가, 요 가격이었으면 떨어지는 가격으로 보여야 되는데, 근데, 요 흐름상에서 보니까 신고가더라는 거죠. 신고가가 별로 의미 없는 신고가의 행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래 희망 고양이님, 가야 롯데 사전점검 영상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건만 되면 사고 싶어요. 새 아파트, 새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 집 애들도 새 옷 좋아하고, 새 컴퓨터 좋아하고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케빈장님, 네, 부산 방송까지, 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마 부산 지역은 제가 자주 다뤄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보시면은, 주간 거래량상 흐름 보시면은, 대선 이후에 바짝 살아난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대구는 바닥을 기고, 부산은 이제 급격히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둘이 수렴해서 같이 거래량 없는, 부산도 시간이 지나면 대구처럼 이렇게 바닥을 기는 듯한 거래량. 지금도 거래 안 된다, 이렇게 느낄 텐데요. 거래 없는 단지가 속출한다, 이런 이야기 느껴지실 텐데, 그거보다 더 거래 없는 현상을 나타낼 거예요. 대구에서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아까 7억 아파트 얘기했었잖아요.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최고 7억까지 갔던 게 4.65까지 거래 갔어요. 대구에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그래도 그나마 거래가 되는 것이 다행이다. 그나마 거래가 되는 것이 대장 아파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나마 거래가 되는. 나중에 부산도 아마 이런 현상 경험하실 거예요.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나마 거래가 되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봐요. 저 지역은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값은 안 떨어지네. 이런 눈으로 처음에는 바라봐요. 근데 거기는 그나마 거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것이 반영이 되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가격 안 떨어지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여기도 간혹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엄청난 떨어진 가격으로, 이 키 맞추기, 투자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키 맞추기 형태로 같이 가격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 충격이 와요.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나마 거래가 많이 되는 너희 아파트가 더 좋네? 이런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부산 지역 거래량, 지금 주간으로 봤을 때 400건대 거래가 300건대 거래로 바뀌고, 300건대 거래가 다시 200건대 거래로 바뀌는, 가파르게 거래량이 이렇게, 다시 한번 지울까요? 거래량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 서울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부산 사람들도 일말의 희망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마저도 좀 접어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풀파워님, 역대급 코로나 유동성으로 급등한 비정상적인 집값은 이제 정상화되어야죠. 그나마 부산은 그나마 분양가가 조금, 대구는 정말 막 당길 만큼 다 당겼다. 대구 사람들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부산은 그나마 분양가가 조금 나았더라, 요런 느낌 때문에. 사실 분양가가 나았다고 해서 실제로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조금 낮으니까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유동상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국면에서 집값은 그 정상화. 희한한 것이, 어제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정상화의 의미가 뭐냐? 정상화. 이 진보 정권이 올랐을 때 정상화는 이 꼭지, 이 정상, 산의 정상 부분 말할 때 그 정상하고,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상화는 이 가격의 정상화. 지금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던 가격들이 거품이 거치고 가격이 정상으로 간다. 이 정상화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제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부산이 근래 들어서 전세 거래량 많지 않다. 임대 매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전세 물건이 잘 안 빠진다. 이런 현상들 지금 보실 텐데요. 연초에 3,500건 정도. 연초에 3,500건 정도 거래까지 올라갔던 것이 근래 들어서는 2,500건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전체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물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상들. 가격 조정 거칩니다. 임대차 3법 이후에 꼭지 부분만 한번 볼게요. 2020년 8월 무렵에는 3,000건 정도의 전세 거래량이 형성되었던 것이 21년 8월에는 2,500건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떨어졌고요. 아마 지금 거래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한 이제 올해 8월달 거래량은 한 2,0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전세 거래량 줄어듭니다. 집은 늘어나는데 공급은 늘어나는데 거래는 줄어든다. 생각보다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현상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전세 임대로 내놓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쟁을 해야 되고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 전세 가격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 처음에는 매매 가격이 먼저 떨어졌냐? 전세 가격이 먼저 떨어졌냐?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크게 누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같이 떨어진다는 그 현상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부산도 빨간불이 살짝 들어오려고 한다. 거래량이 좀 시원찮은 국면으로 간다. 대구 분위기 안 좋을 때 대구가 6,000이라는 수치를 나타내었을 때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6,000건의 거래가 있는 요 무렵으로 갔을 때 전세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 무렵이었거든요. 부산도 지금 거의 9국면까지 와 있다. 부산도 전세 가격이 앞으로 많이 조정받을 것 같아요. 전세 거래량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근래의 모습. 아까 요거 월별로 보시면 아시겠고 올해만 접어들어 놓고 보셔도 아실 거고 그럼 전세만 이렇게 떨어지느냐 거래량이 월세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1일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매물 살펴보시면 부산 근래 들어서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부산만의 현상이 아니고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다 같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다시 꼬리를 살짝 치켜들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빨간불이 살짝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거래량 매물이 많다. 매물이 결코 적지 않다. 입주 물량도 아까 많은 거 확인했고 매물 많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전세 매물 단순 수치로 놓고 봤을 때 매물 입주 물량이 1등으로 많은 인천 입주 물량이 1등으로 많은 인천과 거의 기울기를 나란히 할 정도다. 꾸준히 입주 물량이 많았던 것들이 반영이 되고 전세 매물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근래 1순위거든요. 부산의 전세 시장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대구는 그나마 매물이 작년에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요 근래에는 매물 증가세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거의 8,000건대에 몇 개월째 머무르고 있어요. 8,000건대 거의 한 2개월, 3개월째 지금 8,000건대 매물. 곧 9,000건으로 올라서겠지만 8,000건대 매물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전세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막 2억 6천, 2억 5천, 막 2억 4천, 2억 3천까지 막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 보고 있는데 부산 매물 증가세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 모습 아마 당분간은 요 흐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가집니다. 월세 물량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야 전세 가격 별로 안 떨어지던데 내가 사는 곳은 그대로인데 이 체감의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지만 곧 느껴질 거예요. 7월 달에 여기 대구 하늘에서 빅스텝을 밟았을 때 보통은 베이비 스텝 0.25% 금리 인상 반영했을 때 2개월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빅스텝은 제가 근데 꽃배기로 금리를 올렸는데 1개월 후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구에서 전세 가격은 1개월 후에 반영되고 있고요. 아마 부산도 아마 제가 억 단위로 하락하는 전세 가격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계속 지나갔는데 전세 가격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 들어요. 네, 영상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봤을 때 부산의 전세 매물이 가장 많다. 가격 조정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아까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곳들 순서대로 아파트 가격 조정 거치잖아요. 대구, 인천,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부산이었거든요. 전세 매물 수치는 부산이 1등이에요. 그래서 부산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매매 매물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전세 매물이 1등이다. 부산 조금 우려됩니다. 자, 매도 안 해도 되는 혜택. 주택 가격 부양. 하지만 전세 매물이 폭발해서 매매 가격을 끌어내린다고 했는데요.
전세 매물 폭발하는 것이 부산이 1등이다. 부산이 1등이다. 이 부분 아주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 다주택으로 더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좀 걷어보겠다. 지금 시기에서 수많은 경쟁자들과 같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안 붙는다. 부산 지금 1300건 정도? 진짜 이번 달에는 거래 1400건에서 1300건, 한 1350건 정도 7월에 거래량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고 거래량은 바닥을 보이는 듯한 그런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댓글 남겨주시는 부분 잠깐 살펴보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원 영통 구축 아파트 2.3억에 매도했는데 6억까지 상승 후 현재 4억. 누군가 또 6억에 찾는 사람도 있겠고요. 저도 옛날에 수원에 좀 살던 시기가 있었어요. 수원에 한 3년 정도? 네, 어느 지역이었더라? 하도 기억이 오래돼서 네, 권성구 쪽에 살았나요? 권성구 쪽. 그쪽에 장안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영통 지역 그때도 좀 비싸다 이런 게 있었고, 아마 영통 지역 옛날부터 좀 나름 이름이 있었던 지역, 아마 큰 가격 조정 거치고 있는 수도권의 모습 보고 있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아마 실거주로 내 집 한 채 꼭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 혹은 난 투자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지금 시기는 좀 이르지 않나. 부산은 이제 정말 하락에,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락의 초입이거든요. 부산도 그래도 우리 부산은 언제부턴가요? 조정지대상 지역일 때 과거에 2년 동안 고통받은 시기가 있잖아. 근데 제가 다른 차트도 보여드리잖아요. 대구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기간 조정을 한 10년 이상, 한 15년의 흐름이네요. 요게 22년이면 얘가 한 8년 정도 흐름부터 가격을 놓고 보면 부산 지역도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과거에 대구가 오를 때 부산은 조정을 오랫동안 거친 듯 했지만, 그러고 나서 급반등해서 가격이 올라오니까 대구보다 이 15년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부산 지역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 야, 기간 조정 우리는 옛날에 거쳤잖아.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격은 같이 높은 지점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참고할 만한 자료들, 부산에만 좀 특화된 자료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 하나로 이 두 군데 지역을 같이 다루려고 하니까 좀 특별 방송 내용들은 많이 다뤄드리지 못해요. 그래도 아마 대구 지역도 같이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이 계실 듯 한데요. 아까 케빈장님도 두 군데 같이 구독해 주시잖아요. 대구가 부산의 예고편이다. 그렇게 보시고 많이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진짜 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상 가격 흐름만 보시겠다 앞부분만 살짝 보셔도 되니까요. 과거에 7, 8개월 전에 대구의 영상들도 아직 제가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어요. 그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은, 야, 옛날에 대구에서 있었던 현상이 지금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네? 이런 현상들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이다. 네, 오케이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